어젯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력 수요 급증으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작물이 말라 죽고 가축 폐사는 늘면서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한 교수 신부가 무에타이 흉내를 낸다며 상습적으로 제자인 여학생을 폭행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타 여자 컬링팀 팀킴 선수들을 강사로 얻은 국내 첫 주니어 컬링 캠프가 의성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지치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은 강한 폭염이 예상돼서 걱정됩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무려 2주째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밤 최저 기온 대구 2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밤 기온 보이며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후텁지근함은 오늘도 계속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8도, 안동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마치 익어버릴 것 같은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오늘 오존 농도도 짙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자외선도 매우 강하고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대한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구름은 다소 끼겠지만 계속해서 35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돼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위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으로 급증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낡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난 겁니다. 더워서 날씨가 많이 더워 있게요. 전기가 증가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할 것 없이 전자제품이 모두 작동을 멈추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제 노인들도 많고 어린애들도 많은데 지금 밤에 이제 안 그래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노인들 잠을 못 주무시죠. 더워서 애들이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변압기는 아파트 자체 설비로 늦은 밤에 대체할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정전된 지 4시간을 훌쩍 넘긴 새벽 2시 40분에야 전기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폭염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변압기 고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고치기도 쉽지 않고 새 제품으로 바꾸는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폭염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렬한 햇볕에 농산물도 타들어가 농민들 마음도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요. 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햇볕에 사과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색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속도 푸석푸석합니다. 추석쯤 출하하는 사과가 타들어가자 농민은 애가 탑니다. 지금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일소패도 심하고 탄저병도 엄청 심합니다. 폭염은 축산 농가도 덮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폐사한 닭만 204만 마리, 돼지도 9천 마리에 이릅니다.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이곳 양계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런 냉방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의 온도는 약 31도로 바깥 기온보다 5도 낮습니다. 지난해 살충제 파동을 겪은 산란계 농가는 이번에는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란율이 줄어들고요. 온도가 한 38도 정도 가면은 닭이 죽습니다. 농민들은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낮추려고 지붕에 물을 뿌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 차량 114대를 총동원을 해서 물을 뿌려서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농축산물 출하가 줄면서 물가도 올랐습니다.
햇볕을 조심해야 하는 배추는 한 달 만에 65%가 올랐고 시금치는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은 한 달 새 13% 올랐습니다. 축산물 가격도 돼지고기는 한 달 전보다 10.6%, 닭고기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보름째 이어지는 폭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농축산물 물가는 좀처럼 잡히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567건이며 이 가운데 11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에어컨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전기 배선의 심한 꺾임 등을 막고 빗물의 유입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선목학원이 운영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수 신부가 상습적으로 제자인 여학생을 폭행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대생이 교수 신부가 재미로 때렸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한 A양은 대학 3학년이던 2015년 2학기 동아리 활동 때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학과장인 교수 신부가 A양의 뒤에서 종아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종아리를 걷어차시는 거예요. 당연히 전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앞으로 진짜 쏠릴 정도로 휘청거리고 이제. A양은 교수 신부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차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무에타이 하는 걸 봤는데 종아리를 차니까 짝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네 종아리도 차면은 그런 소리가 날까 싶어서 찼다면서. A양은 같은 해 3월 신입생 환영회 때도 해당 교수 신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교수 신부는 A양의 머리채를 쥐어잡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엉덩이를 걷어차신다든지 뭐 장난으로라도 머리를 잡으신다든지 뭐 주먹으로 뭐 팔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의 교수 신부는 장난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종아리를 제가 사람이 잘못하지는 않은데 갑자기 걷어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등으로 맨살등으로 맨발등으로 종아리가 툭 쳤는데 착소리가 났어요. 그러나 목격자의 말은 다릅니다. 종아리를 이거는 누가 남자가 맞아도 정말 기분 나쁘고 아프게 때렸거든요. 발로 찼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진짜 세게 맞았어요. A양은 수치심과 속상함에 치를 떨었지만 교수 신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 제기를 못하다가 올 3월에야 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의 제자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결론나 검찰로 송치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이 없는 곳이라도 불법 행위로 적발돼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지 신호가 켜진 도로 위, 앞서 나가 있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포항의 한 주택가를 달리던 또 다른 차량. 바로 멈춰서야 하지만 아랑곳 않고 그대로 주행합니다. 주행 도중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 중앙선을 넘고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도 단속 카메라도 없었지만 이 차량들은 모두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차량의 신고 때문입니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앱이 활성화되면서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교통법규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00여 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 건수는 지난해 3,500여 건으로 4년 만에 7배나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방향 지시 등 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경찰은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제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컬링 열풍 대단했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영미를 외쳤는데요. 팀 김 선수들을 강사로 하는 국내 첫 주니어 컬링 캠프가 의성에서 열렸습니다. 엄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주역 여자 컬링 은메달리스트 팀킴 선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선수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함께 몸을 풀고 들어선 컬링 경기장. 매서운 눈빛의 안경 선배의 김은정 선수도 오늘만큼은 붉고 카리스마를 내려놓고 다정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둘, 셋, 쭉. 우와, 거의 잘한다. 학생 한 명씩 슬라이딩 자세를 잡아주고 스위핑의 달인 김영미 선수의 1대1 교습도 이어집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팀킴과 믹스더블팀 등 지난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선수들보다도 일단 처음이고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일단 컬링이 얼만큼 재밌는지 얼마나 흥미로울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드 컬링 투어 코리아가 주관한 캠프엔 컬링 꿈나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을 받는 캠프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해줬고 이만큼 아직까지 올림픽이 끝났지만 컬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브라운관 넘어본 선수들을 눈앞에서 만난 학생들,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처음 실제로 보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하고요. 재밌어요. 월드 컬링 투어 코리아는 향후 국내 컬링 캠프를 연례화하고 컬링의 본고장인 북미와 북유럽에서도 현지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해서 이후 북미나 북유럽의 선진화된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팀킴을 필두로 국민적 인기를 누린 컬링이 올림픽 이후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생활 스포츠로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부산항 신항의 물류 배후 단지의 땅 꺼짐과 기우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업체는 물론 도로까지 발생해 영업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 단지의 한 물류업체. 축구장 2개 크기의 거대한 창고 바닥이 푹 꺼졌습니다. 원래 바닥보다 1m 아래로 침하돼 창고 바닥이 언덕처럼 기울어졌고 곳곳이 갈라지거나 끊어졌습니다. 물류는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항만 국제 물류 창고의 지반 침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 리프트 장비를 직접 놓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입주 당시부터 침하되기 시작해 영업 손실만 3, 4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 7% 정도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래처들을 유치했다가도 많이 놓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업체는 건물 입구부터 도로까지 침하 때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물류를 분류하고 쌓아놓는 대형 선반도 침하 때문에 없애고 바닥에 적재한 상황. 심지어 건물 기둥이 드러나기도 해 안전까지 우려됩니다. 그 안에 있는 바닥 밑에 있는 것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단순히 그것만 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같은 집안 침하가 발생한 업체는 17곳. 대형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수시로 드나들어 침하 현상은 계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비파괴 검사로 이 표면 이 집안 탐사 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집안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지, 지금 집안의 이완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부산항 신항의 부실 매립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는 뒤늦게 해양수산부와 공동조사팀을 꾸려 긴급 안전진단과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원주의 한 여름 축제장에는 난데없이 많은 양의 건축 폐기물이 깔려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실수라고 하는데 안전사고와 함께 축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의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문마급 섬강둔치에 마련된 옥수수 축제장. 개막을 앞두고 무대와 천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과 목재, 깨진 그릇 조각까지. 날카로운 유리와 녹슨 철근도 보입니다. 건축 폐기물을 파쇄해서 만든 순환골재입니다. 축제장에는 각종 음식점들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까지 설치돼 있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 순환골재 업체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지르니까 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부탁을 좀 한 것 같아요. 알아달라고. 순환 골재가 깔린 축제 장소가 하천 부지인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천 부지에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토양과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행사는 지금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 축제 이미지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국회 국방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터를 올해 안에 선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만났다며 올해 안으로 이전터 선정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원 계획이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투표 등을 거쳐 이전터가 확정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정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쯤 경산시 한 농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50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국비 23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전용 CCTV 5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5대 강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등 1,300여 건을 발견해 경찰과 소방서 등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중 100여 건의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엑스코 제2전 시장 편입 부지의 보상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는 2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근처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엑스코 제2전 시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편입 대상지 토지 27필지와 건물 24개 동, 사업장 54곳의 감정평가를 마치고 부동산 소유주 등에게 통보했습니다. 보상협의는 석 달간 진행되고 보상협의가 안 된 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바다 해양 쓰레기 수거 시범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시범 사업에 해수부와 수협은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며 성과에 따라 향후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쓰레기 수거가 항만 등 연안 위주로 이뤄졌고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들어 이런 시범 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쌀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으로 영양과 기능성을 갖춘 한국형 순식물성 쌀 요구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자체 개발한 12가지 품종의 쌀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일반 요구르트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가바 함량이 크게 높았고 향균과 항산화, 항염증 활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또 쌀 요구르트에 식이섬유가 많아 일반 유산균이나 발효물보다 2배 이상 많아 배변 활동이나 장 건강에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무려 2주째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밤 최저 기온 대구 2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밤 기온을 보이며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후텁지근함은 오늘도 계속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8도, 안동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마치 익어버릴 것 같은 가마솥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오늘 오존 지수도 높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여기에 자외선도 매우 강하고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대한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가끔씩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8도, 청도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8도, 청도 37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6도, 구미 27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36도, 구미 37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6도, 의성도 2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7도, 의성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7도, 낮 기온 38도로 오늘도 땡볕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중복인 내일도 우리 지역은 구름은 대체로 끼겠지만 낮 기온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